지금까지 Q러닝, 그 다음에 살사 몬테카를로 법들을 배웠는데 이게 가치 함수를 경유하여 정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반 기법이 가치 함수를 모델링하고 가치 함수를 학습을 하고 가치 함수를 경유를 해서 정책을 얻는 반면에 정책 경사법은 우선은 그 정책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정책 경사법은 경사, 즉 기울기를 이용해서 정책을 갱신하는 기법들을 총칭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이 at s라는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경사법이 뭐냐? 여기는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자 비평자 기법까지 뒤에 나올 건데, 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음, 우선은 그 간단한 정책 경사법에 대한 도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적 정책, 아까 우리 파이 AS라는 라고 표현하는 확률적 정책은 상태 S에서 A라는 행동을 취할 확률이고, 이번 장에서는 정책을 이 파이 AS를 신경망으로 모델링해서 그 신경망에서 파이 A at S를 도출할 내용, 나중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이 A at S를 최종적으로는 신경망으로 구현을 하는 그게 지금 이번 장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 AS가 어떻게 신경망으로 구현이 될 거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은 이 파이 세타라는 이 세타라는 어, 전체적인 그 모든 매개 변수의 원소를 한 줄로 나열한 벡터라고 하는데 세타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소들을 그냥 다 대표해서 그냥 세타라고 할 때 그 세타에 대한 그 확률, 정책에 대한 확률이 이게 목적 함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목적 함수가 결국 그 우리 여기 나오는 손실 함수, 우리가 뭔가를 시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하려면 손실 함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 함수가 결국 손실 함수의 반대말인데, 이게 뭐 손실 함수가 마이너스 값이 이게 이제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면 목적 함수는 크면 클수록 좋고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파이 세타에 대한 목적 함수의 설정을 해보면 우선은 일회성 과제에 끝이 있는 과제에 정책 파이 세타에 따라서 어떤 그 상태가 S0부터 뭐 S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이때 매 행동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0, A0, R0, S1, A1, R1 쭉쭉쭉 해가지고 S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타오라는 궤적을 우리가 얻었다고 했을 때요. 이때 이때 얻은 G 타오는 이 S0부터 시작된 RT까지 어, RT까지의 어떤 그 할인율을 곱한 전체를 더한 게 그 이게 수익이죠, 수익. 이 수익을 G 타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수익을 타오로부터 계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서 G 타오로 표기했다는데 이때 이제 목적 함수가 J 세타는 어 expectation 그러니까 G 타오의 기대값을 목적 함수로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타오부터 파이 세타는 이게 시계열이라서 타오부터 파이 세타라는 형태로 어,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라 그러고
결국 우리가 수익을 크게 하는 게 이 어떤 정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의 어떤 기대값, expectation 값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다, 주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그 우리 어떤 그 정책 파이 세타를 개선하고 학습하기 위한 어떤 이게 평가를 해주는 이런 값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값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우리가 신경망에서도 뭐 사실 배웠는데, 뭐 여기서 또 좀 생소한 이런 다이버전스라는 이런 그 수학 기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자전기 하신 분들은 전자기학 할 때 조금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이제 결국 이 세타에 대한 편미분, 이 j 세타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결국 j 세타가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 예전에 음 요런 거 배웠잖아요. 경사하강법.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거. 얘의 뜻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J 세타가 어,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이렇게 학습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서 이 기울기로 밑에 세타가 갱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요거 이해가세요. 요 밑에 내용 보시지 마시고 우선은 요거 이해가면 지금 J 세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네, 이해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네. 두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두규님 이해되세요? 아예 저는 그냥 그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했던 학습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메가 값이 뭐 어떤 알파에 뭐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로스의 이 오메가를 할게요. 뭐 이런 형태로 학습이 됐었거든요. 신경망 학습에서는 우리 알고 있는 DNN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런 매개 변수들이 학습이 됐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은데 이게 J세타라고 목적 함수로 약간 바뀌어서 지금 표현이 됐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어,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 약간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고, 이거 결론적으로 우선 밑에서 설명하는 걸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지금 어, 다이버전스 세타 안에 어, 이게 이제 이게 2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어, 이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t가 0에서 타오까지 갈 때 gt 곱하기 이 파이 그 확률의 어떤 기울기 곱하기 g는 아까 수익이죠. 수익을 곱한 값을 다 더한 게 이거라고 돼 있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G 타우가 이게 가중치 역할을 하고 확률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확률 기울기가 이게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중치가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치가 큰 방향의 그 큰 방향으로, 가중치가 큰 방향으로 학습이 잘 되게 세타를 갱신해줘요. 가중치 역할은 수익인데 이 수익이 큰 방향으로 이 세타를 갱신해준다. 이 확률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는 방향에서 수익이 큰 방향이 가중치가 곱해져서 이거를 갱신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한번 이 내용이 이게 생뚱맞게 그 결과값이 나와서 우선 여기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그 다이버전스 세타 J 세타 이게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했는데 이 목적 함수는 위에서 봤던 그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고 이 기대값은 우리가 몬테카를로법으로 구할 수 있다 하거든요. 몬테카를로법은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평균을 구하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정책 파이 세타에 따라서 n개의 궤적 타우를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얻은 이런 그 GT 그 다음에 그때 생성이 됐던 이 정책 값을 가지고 x를 구해서 이 x를 n번으로 나눠주면 이 값을 근사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만약에 그냥 한 번만 했다, 그냥 i번째 궤적에서 ti 그 다음에 AT, ST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i가 1이다 그냥 한 번만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그냥 표현한 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밑에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S0, S1, ST에서 G타우, 그 다음에 파이 세타 A0, S0, 그 다음에 G타우, 그 다음에 파이 A1, S1, G타우, 파이 AT, ST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다 더한 게 요놈이거든요. 요놈. 그래서 내가 그 한 번만 에피소드를 한 번 수행을 했을 때 S0부터 ST 플러스 1까지 이게 종착지겠죠. 종착지. 예. 종착지까지 갔을 때 전체에서 목적 함수를 다 구해보면 요렇게 구해지고 요게 스티커만 한 개. 요게 지금 이렇게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살펴보자 하는데 우선은 내가 이 G타워는 이 타워라는 그래 타워라는 그 에피소드에서 얻은 수익이거든요. 수익.
그러니까 이거 전체 이렇게 수행했을 때 G타워는 아까 그 R 뭐 R0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뭐 감마 뭐 N승의 R 뭐 T 플러스 N까지 되는 이 전체 수익을 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요 각각의 이런 그 AJ S0에서 A0를 선택할 확률, 그다음에 S1에서 A1을 선택할 확률, ST에서 AT를 선택할 확률에 대한 이 값은 이 확률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우리 그 어, dx d 로그 x인가요? 이러면 x분의 1로 이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미분 형태인데,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분모가 이렇게 로그가 없어지고 분모분의 뭐 이 값으로 이렇게 취한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증명까지는 제가 지금 못하지만 이거의 의미는 파이 세타 분의 파이 세타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식의 의미는 이 기울기 벡터에 이 값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고, 이게 파이의 방향과 로그 파이의 방향이 일치한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 이거의 값의 차이는 이 확률 크기만큼만 차이가 난다, 확률 크기만큼 나눈 게 이 값이다 라는 거니까, 사실 요거와 똑같죠. 요 의미와 똑같죠, 사실 이 의미는. 그래서 이 뜻은 결국에는 지금 이 수식이 지금 유도된 거는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데, 이 유도된 이놈의 어떤 의미는 상태 ST에서 행동 AT를 취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다. 요거랑 의미가 같기 때문에 결국 ST에서 AT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죠. 이게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G 타우도 있고, 그다음에 파이 세타의 AT ST,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저 파이는 정책인 거죠? 네, 이건 정책인데, 정책이 결국 확률이거든요. 확률.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이 G 타우가 커지는 방향으로 사실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액션을. 맞죠? 그래서 이 정책도 이 G 타우가 커지는 방향으로 액션이, 원래는 파이 세타라는 어떤 AT, ST라는 값이 0.1로 정해져 있었다. 그럼 이게 커져야 돼요. 이 커지는 방향이 얘를 커지게 하는 방향으로 확률이 커져야 된다는 거지. 이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네. 요거까지는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 파이 세타라는 놈은 변하는 값입니다. 이 파이 세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정책을 개선하면 계속 변화하는 값이고, 이거를 내가 이 세타를 어떻게 잘 조정하면은 이 실제로 AT가 뭐 왼쪽, AT가 오른쪽일 수 있으면 이 AT가 왼쪽으로 가는 게 G 타워를
크게 만든다. 그럼 왼쪽으로 선택할 확률을 키워주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도 똑같아요. 그 Q라는 값이나 어떤 V라는 가치 함수에서 이 값들을 크게 만드는 쪽에 확률을 키웠거든요. 키우거나 1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수익을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확률의 기울기를 높여가겠다. 기울기를 점점점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있긴 있는데 G타우가 만약에 100을 얻었다. 그럼 수익을 얻도록 해준 직전 행동이 더 잘 선택되도록 기울기를 조절해야 한다. 근데 그때 만약에 우선은 여기는 가중치가 나오는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는 G 타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파이 세타 방향이 기울기가 이렇게 쫓아가는 형태다. 근데 이 G 타우가 가중치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게 이제 만약에 작으면 기울기가 덜 상승할 거고 이게 크면은 더 상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중에서도 실제로는 이게 이제 G타우를 상승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거고 또 이게 증가시키는 이런 값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는 값이 안 변했으니까 다음에 변화시킬 때 내가 이 값의 어떤 기울기를 세타에 대한 기울기를 뽑아내서 그거에 따라서 이 로그 파이 세타라는 값이 커지는 방향, 그 다음에 G 타우가 커지는 방향으로 세타를 갱신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G 타우가 100, 가중치 100만큼 주어 강화한다는 뜻이다. 선택의 결과가 좋았다면 그만큼 직전 행동이 강화한다는 뜻이고 좋지 않은 선택에 의해서 G 타우가 만약에 작다면 이 값이 이제 좀 작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전 행동을 그만큼 약화시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 사실 정책경사법의 설명이고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밑에 코드는 이걸 그냥 구현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조금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그냥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건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책 한 두세 번 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그 정책 경사법을 구현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 폴리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폴리시라는 클래스 안에 보면 우리 그 신경망이 이렇게 있거든요. L 리니어 128, 그다음에 액션 사이즈만큼 이거를 이제 렐로 함수를 거쳐서 소프트맥스로 이게 액션 사이즈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돼가지고 소프트맥스로 마지막에 이제 확률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이 폴리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학습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우리 아마 그 밑에 예제는 이 액션이 두 개라서 액션 사이즈가 2라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는 형태로 돼서 소프트맥스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2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에이전트 클래스를 살펴보면 에이전트 클래스의 러닝 레이트, 아까 알파 값, 그다음에 액션 사이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야 이 학습을 할 거거든요. 거꾸로 이제 값을 되돌리면서 또 학습을 하고 이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는 우리가 이때까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는 처음에 랜덤 선택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파일을 학습 신경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예전하고 그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뭐 옵티마이저 셋업은 이제 파일을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get 액션은 이때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배치 처리용으로 축을 하나 더 추가를 하네요. 그다음에 이 확률은 이 스테이트에 있는 아까 파이, AT, 뭐 ST 이때 ST에 해당하는 액션을 취할 확률을 이렇게 가져오고 프로브 해가지고 프로브 이거는 이 그 제 첫 번째 요소에 있는가 보네요. 그다음에 액션은 이 프로브 데이터에 있는 확률에 따라서 랜덤 초이스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이 0.7이고 오른쪽이 0.3이다. 하면 왼쪽 오른쪽 고를 확률이 0.7이 높으니까 아마 액션이 왼쪽일 확률이 이제 0.7만큼 지금 선택이 돼서 초이스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get 액션 메서드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냈는데 결국 액션 프로브가 에이전트 get 액션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가 그냥 초기 스테이트라고 할 때 그때 액션은 1 액션이 1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모르겠네. 예, 오른쪽이 1이면은 이제 액션이 1 그다음에 프로브는 0.5 거의 중간 값이 제 초기치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그냥 더미로 G 값을 임의로 내가 어떤 100이라는 값을 줬다. 그때 이 아까 수식에서 로그 파일을 취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로그 probability 값을 취해가지고 이 J 값을 곱하면 J가 제일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값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GT 곱하기 다이버전스 로그 파이라는 이걸 결국 아까 이 목적 함수 J세타라는 거였으니까 이게 맞죠? 잠시만 이게 J세타가 그죠 J세타가 이거였으니까 이거에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서 기울기 곱하기 알파만큼 갱신을 하는 형태로 밑에 아마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 add하는 메모리에 이제 적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학습하는 거죠. 정책을 여기서 그 정책을 학습할 때 내용을 보면 우선은 G 값하고 로스 값을 0으로 놓고 그 메모리에 담겨 있는 것들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G를 갱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G는 이제 전체적인 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두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을 여기서 지금 거꾸로 지금 손실한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해서 이거를 백워드를 하네요. 백워드를 해서 어,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은 클래스라서 정의만 돼 있고 밑에 아마 수행하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로스를 구해가지고 이 로스가 아까 그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아까 목적 함수는 이렇게 이제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그 신경망에서 하던 학습하고 똑같이 하려고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j 세타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에피소드를 지금 거치는 건데 카트폴을 에피소드가 3000번까지 지금 거치는 거거든요. 이때 스테이트를 우선은 그 초기화하고 액션을 그다음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한번 수행을 하는 게 이게 while문 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액션에 대한 그 행동을 수행한다 그러죠. 그때 얻는 리워드나 리워드 값을 이렇게 뽑고 터미네이티드, 트렁키티드 이거 두 개가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가 1이면 이게 돈이 뜨네요. 아마 터미네이티드가 뭐 아마 한 200인가 이 끝에 갔을 때 아마 값일 것 같고 트렁키티는 이게 실패했을 때 나온 값인데 하여튼 끝까지 갔거나 끝까지 유지를 했거나 이게 이제 넘어지거나 했을 때 돈이 뜨고 이 돈이 뜰 때까지 계속 액션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가 계속 변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계속 메모리에 리워드랑 프로버빌리티랑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토탈 리워드를 계산하고 잠깐 업데이트랑 이게 업데이트가 리워드 받아올 때 EMV 스텝 안에 액션 여기 있네. 그래.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에이전트가 이렇게 한번 그 끝까지 수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업데이트를 한번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 갱신하는 이 함수를 한번 수행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만을 한번 학습해 준다고 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에피소드 거칠 때마다 어떤 리워드 값들이 토탈 리워드 값들이 나오는데 이게 200이 제일 큰 값이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만 그 에피소드 3000번을 한 번만 수행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3000번 수행한 거를 100번 한 거를 평균을 했을 때는 지금 보면 이 토탈 리워드가 200이 돼야 되는데 200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지금 덜 된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꺼지거든요. 토탈 리워드가 200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됐다고 보면 되죠. 간단하게 그냥 구현만 해놓은 예제라서 제대로 코드 구현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 리인포스라고 이걸 개선한 정책이 있는데 이 개선한 정책은 앞서 g타우라는 이 값을 우리가 에피소드를 한번 쭉 수행했을 때 그때 토탈 얻은
그 값을 g타워로 이렇게 값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위 값이라 내가 현재 액션을 선택을 하는 거랑 별 상관없는 값일 수 있거든요. 이 뜻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G타워는 S0부터 ST까지 쭉 갔을 때 전체의 어떤 수익을 더한 G타워 값인데 이거는 S1에서 S1까지 갔을 때 이때 G타워하고는 관계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GT라는 값으로 S에서 다시 이게 헷갈리네. S0에서 ST라는 값에 이게 전체 값이 G타워인데 만약에 S1에서 ST 갔을 때 수익은 G1으로 이렇게 G1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S2에서 ST까지 간 거는 G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S2인 상태와 엄청 밀접한 거지 이 전체의 그냥 한번 S0부터 그러니까 G0랑은 이 뒤에 있는 놈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 ST-1 ST까지 갔을 때 GT-1인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갈 때만 갈 때 얻은 수익이잖아요. 갈 때 얻은 수익인데 이 전체 수익은 이거랑 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을 한 게 지금 뭔가 개선을 한 게 요 G타워를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T 시점에 맞는 수익으로 변환한 것 뿐입니다. 이게 리인포스입니다. 리인포스. 뭐 약자가 이렇게 있던데 약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하던데 이해하기가 결국 그 여기 보면 가중치를 GT로 변경했다. GT는 시간 T에서 라지 T 동안 얻는 보상의 총합이다. 아까 G 타워는 시간 0에서 T까지 얻은 전체 그냥 이거는 전체 합이니까 이건 콘스탄트긴 한데 콘스탄트 값인데 얘는 시간 t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라는 거죠. 이 확률과 더 밀접성을 더 키운 거예요. 그게 리인포스랍니다. 그래서 가중치 GT를 써서 행동 AT를 선택될 확률을 강화할 수 있다. 정책 경사법을 개선한 아이디어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밑에 똑같이 그 코드로 구현을 했거든요. 아까 그 코드랑 달라진 부분은 아까 여기서 앞에 코드는 수익지를 전체 셀프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체를 다 더한 거고 이거는 지금 셀프 메모리에서 하나씩 꺼내올 때마다 수익치가 계산되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렇게만 코드를 그냥 이렇게 좀 개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200가지 에피소드가 커짐에 따라서 200까지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개선이 됩니다. 앞에 그 그래프랑 평가해 보면 이거는 실제로 200까지 못 올라갔는데 에피소드 3000번까지 갈 때 얘는 리인포스에 해당하는 놈은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 미리 이거를 해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라인이라고
어, 베이스 라인은 베이스 라인은 이 그 리인포스를 개선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쳤을 때 90, 40, 50의 값이 나왔다. 근데 과거 성적이 만약에 이렇다. 다음 차이가 이렇거든요. 우리가 실제 결과는 이런데 이 사람의 A라는 B라는 C라는 사람의 과거 성적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럴 것이다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실제 분산값이 조금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이제 볼까요? 90, 40, 50의 어떤 분산값은 466인데 이 차이에 대한 분산값은 32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라인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수익의 베이스가 있어서 그 베이스 대비 커지는 방향으로 어떤 값을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을 줄이겠다. 분산을 줄이면 데이터가 작거나 데이터가 작아도 이제 분산값이 작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그 학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베이스 라인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이게 지금 이 막대기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데 막대기가 균형을 잃었을 때 만약에 이때 이제 잃기 직전에 수익이 3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인 리인포스라면 S에서 행동 A가 가중치가 3만큼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수익이 3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V파이 S가 3인 걸 알고 있다. 그러면 현재 얻는 수익이 3이다. 그럼 3 빼기 3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이 균형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 3단계 이후에 지금 얘가 꺼질 거라서 이때는 사실 학습을 제대로 안 하는 게 맞죠. 학습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스 라인은 내가 진짜 학습을 시켜야 될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베이스 라인을 잡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어떤 수익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이 베이스 라인에 대한 그 예제 코드는 밑에 행위자 비평자 할 때 나오는데 어, 행위자랑 비평자랑 이게 우리 그 CNN 배울 때도 혹은 그 뭐지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생성형 그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 그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겐 이야기 할 때 그 개념이랑 비슷해요. 우선은 내가 행위를 하는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을 평가하는 가치가 정책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랑 비평을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그 아까 베이스 라인이 이 GT라는 부분이 요렇게 베이스 라인을 빼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BST라는 베이스 라인을 우리가 이 가치 함수 V 오메가 뭐 ST라는 이 가치 함수를 로 정하면 이게 행위자 비평자의 어떤 그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행위고요.
요게 비평자입니다. 비평자. 그래서 요 요거랑 사실 이제 아 따로따로 지금 나중에 이게 행위자 비평자가 따로따로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이 두 개가 들어요. 두 개가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학습되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서 우리가 그 TD법 배웠잖아요. TD법으로 갱신을 하거든요. V 오메가 ST를 GT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V 오메가 ST를 RT 플러스 감마 V 오메가 ST 플러스 1 이 형태로 이게 TD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TD법에 대한 비평자, 여기는 비평자네요. 비평자에 대한 학습 신경망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가치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이게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평자 뭐 행위자에 대한 최종 수식은 요렇게 요게 TD법에 대한 V 오메가 ST죠. 요게 이제 그 행위자. 아까 우리 그 정책 펄리시에 대한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확률값들 가지고 그 백워드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 값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아까 지금 제가 금방 그 리인포스에서 학습이 실제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렌더링 한번 해보면 좀 오래 버티는 거 볼 수 있어요. 200이 끝인데 200까지 끝까지 이제 버틴 거예요, 이거. 그래서 행위자 비평자에 대한 수식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코딩이 돼 있고 이 코드가 그렇게 그 많이 바뀌는 부분이 없어서 바뀐 부분만 우선 한번 볼게요. 우선은 폴리시넷은 아까 똑같이 있었고요. 정책 신경망. 그다음에 밸류넷은 가치 함수를 그 학습하는 신경망이고 이게 앞에서도 했던 값하고 컨셉은 비슷해요. 컨셉은 비슷하고 결국 여기서는 이 V 값, 그 V 오메가 값을 학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init은 똑같이 이제 파이가 셀프 파이가 펄리시 넷으로 지금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셀프 V가 밸류넷 가치 함수로 이렇게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둘 다 이제 아담으로 하겠다. get 액션은 똑같고 업데이트 할 때 이게 아까 우리 TD법에 나오는 그 타겟을 정하는 함수거든요. 이 함수 타겟을 정하고 이 타겟에 학습이 되도록 현재 V 값을 여기 있네. 로스 V F 민 스퀘어. 그러니까 타겟하고 현재 계산한 V 값하고 의 어떤 그 평균 제곱 오차를 로스로 가져가서 이 로스를 백워드를 해서 갱신이 점점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수행을 하면은 이것도 시간이 나중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결국 이 에피소드 수행하는 거는 똑같지만 요 안에 이제 펄리시랑 그 다음에 밸류가 두 개가 지금 현재
신경망이 학습되고 있다. 두 개가 동시에. 그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좀 더 빨리 학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아까 말한 베이스 라인을 우리가 정해버리면 그 베이스 라인은 라인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분산이 좀 작아지고 그 분산이 작으면 학습이 좀 더 빨리 일어나는 적은 샘플로도 학습이 빨리 수렴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책 기반 기법의 장점은 우선은 정책을 직접 모델링하고 아까 그 학습을 해서 정책을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 오픈 AI 짐에 있는 펜들럼이라는 놈인데 이게 토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펜들럼이 뭐 학습 펜들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때 토크는 0이냐 1이냐 이게 아니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아니라 수치값으로 2.05 마이너스 0.24 이런 연속적인 값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파이 이꼴 뭐 AT, ST 이걸 이야기할 때 이 AT가 이산적인 거였어요. 전부 다 왼쪽, 위, 뭐 오른쪽 이렇게 이산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파이라는 것의 확률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신경망의 어떤 혜택이죠, 혜택.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아까 그 소프트맥스로 이 네 개 중에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혹은 두 개 중에 선택하게 하는 확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확률을 소프트맥스 값이 아닌 그냥 그 뭐고 선형회기처럼 값을 하나로 튀어나오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그렇게 되면 연속형 말씀하시는 예, 예. 거세요? 아, 분류가 아니라 우리가 그 회기식에 나왔던 어떤 연속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대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상태 S가 신경망에 들어가서 학습이 될 때 평균이 2.7이고 분산이 0.4인 표준 정규 분포의 분포로 이렇게 나타낼 때 이때 아무거나 샘플링 했을 때 행동이 뭐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행동이 이제 1.82도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네. 뭐 1.0도 선택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행동이 선택될 확률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뭐 0이었던 거를 갑자기 1로 만들거나 뭐 갑자기 0.95로 만들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0, 0.1, 0.2 점점점 그 변하는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점점점 변화하는 기울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학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거를 한꺼번에 지금 표현을 해보면 결국 아까 우리가 목적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목적 함수는 이 파이 t라는 가중치와 로그 파이라는 이 확률에 대한 기울기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파이 t는 이거는 우리가 학습망을 만들어서 이게 정책 학습망이라 할게요. 정책 학습망을 만들어서 얘를 갱신을 계속 했었고 이 파이 t는 학습을 안 하다가 학습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우선은 GT는 그냥 그 한 에피소드의 전체 그 수익값,
그다음에 이건 G 타우는 전체 수익값. GT는 그 T 시점에 해당하는 수익값. 그다음에 베이스 라인에 적용한 그 가중치. 그다음에 행위자, 비평자라는 이 VST라는 놈을 학습을 해서 합승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치 함수를 학습을 해서 이건 TD법으로 가치 함수를 갱신한 거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중치를 이렇게 좀 더 학습이 잘 되게 그다음에 분산이 적게 이렇게 나타낸 형태로 지금 오늘 했다고 보면 됩니다. (2500) 여기서 멈춰지나? 지금 이제 이걸로 학습한 거 보면 거의 이제 안정되게 지금 맞죠? 이거 강학습 좀 된 거 같잖아요. 이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급하게 하긴 했는데 제가 길게 해도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늘 단계가 너무 좋아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했던 거 쭉 다 마무리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느낌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네요. 그래서 예, 그 지금 제가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수식에 대한 이거는 유도는 사실 뭐 부록에 나와 있긴 한데 이 수식에 대한 유도보다는 의미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밑에 코드 만드는 거는 따라가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수식 그 증명 부분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네. 세타로 미분해서 이제 세타가 안 들어가 있는 건 미분하면 다 날아가니까 네, 예. 난 다 날리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제 곱하게 되는데 곱한 걸 이제 로그치에서 더하는 걸로 바꾸고 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수식 맞아요. 그 수식을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수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 수식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저는 뒤에 증명 보고 좀 더 이해가 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세타에 대한 이게 세타가 이제 우리가 학습시켜야 될 그 변수들 아무튼 뭐 그 세타에 따른 타우의 조건부 확률을 수식을 세운 다음에 그 중에서 세타와 상관없는 것들 다 날리고 조건부 확률이니까 곱한 걸 더하기를 받고 그랬더니 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식이 돼서 네. 그 보고 나니까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엑기스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타에서 A를 선택할 그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타에서 타우를 아니구나. A의 액션을 헷갈린 또 S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세타를 학습시켜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경사 여기 보면 그 우리 그 최종적으로 나온 결국에는 이 프로버빌리티가 학습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아마 그거가 어디서 왔냐면 그 위에 정의하는 얘를 미분을 하고 따라가면은 결국 이제 백워드를 시키잖아요. 예, 그럼 이제 G는 어차피 그 어떤 상수니까 상관없고 예,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그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바빌리티 안에 들어있는
값이 학습 변수가 학습되는데 걔가 세타가 되는 법을 이해를 했거든요. 음. 그 위에 가시면은 잠깐만요. get action 더 위에 있지 않나요? 이게 단가? 예. 그래서 보면 로스를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은 결국 프로버블리티로 가고 프로버블리티 자체는 이제 그 get action 안에 함수에서 보면은 스테이트가 파이거든요, 파이. 파이를 선언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파이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시, 그러니까 폴리시, 네. 폴리시 클래스로 가시면은 폴리시 클래스가 더 위에 있죠. 여기. 네. 그래서 폴리시 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돼 있는 유지신경망에 돼 있는 W 값들이 업데이트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걔네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최종적으로 J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안에 있는 웨이트들이 다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 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이제 아예 한 타수 남긴 했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챕터 빼놓고는 이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 어떻게 보면은 민호 책임님이 그 하드 캐리를 해주셔서 좀 편하게 온 느낌이 듭니다. 아니야. 네. 아유, 이거 방학습은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좀 내용이 어렵긴 해도 근데 이게 마지막 결과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네, 네. 신기해요.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누가 저한테 이런 거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강학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제 해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주식을 한번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주식 시그널을 그 주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시그널을 이제 강학습으로 내면서 그걸 가지고